그러면 오늘도 그 피해자 윤석열이 출석해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뭘 주로 얘기할 걸로 알려져 있어요? 당연히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만 얘기하겠죠. 왜 본인이 비상계엄을 했는지. 예.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했다고 하는 거죠. 그 주장이 메인이죠. 메인이에요. 네. 메인 테마예요. 처음에는 이제 뭐 연쇄 탄핵, 민주당의 줄 탄핵, 뭐. 예산 탄핵, 인사 탄핵 얘기하다가 그렇죠. 이게 기류가 변해요. 이 정말 파도를 타거든요. 네. 요새 갑자기 이제 한남동 지지자들하고 뭔가 이 캐치프레이즈가 단순해야 되고 오래 끌고 가야 되고 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 밝혀지면 안 돼. 메비우스의 논리처럼 계속 돌아야 돼. 그래야 버텨. 계속. 그치. 네, 이게 끝단이 있으면 안 돼요. 네. 매듭이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돌려야 된다. 네, 그래서 부정선거론이 현재 메인 테마예요. 이분들 메인 테마입니다. 그렇군요. 그 박 기자님 취재한 바는 좀 어떠세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주된 메인 테마다. 그러니까요. 그 보수 우파는 딱 두 개예요. 중국 그리고 부정선거. 중국과 부정선거. 네, 메인 그러니까 테마. 지금도 계속 시위대 보면은 뭐 이제 응원봉 시위대 보면은 거기에 다 중국인들이 중국말 쓰고 있다. 뭐 요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민전 의원 나 황당했어요. 칭화대 잠바 가지고 중국인이라고. 네. 칭화대 다니는 한국에도 엄청 많아요. 나 심지어 올렸다 살려왔잖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립니까? 왜 내려? 네. 자신 있으면 버텨야지.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서부지법에 오늘 이번에 소요 사태를 보면은 소요 그 사태가 일어난 데는 후문이에요. 후문. 거기에 실제로 2030 여성 남성분들이 진짜 많았다 그래요. 처음 시작할 서부지법에? 때 서부지법 후문에 시작이 2030 남성 여성들. 그래서 그 후문에 한 300명, 500명 되는 분들이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고 어느 정도 좀 정신적 지주가 되는 사람을 취재를 해봤어요. 저도 이제 극우 세력과 좀 친한 분들이 있어요. 여당 출입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민환 기자 두 분이 극우 세력 열심히 취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한 분들이 있어서. 나 피곤합니다. CBS 극우 담당, 뉴스토마토 극우 담당. 그 논리를 다 듣고 있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 트라우마 치료받아야 돼. 형상기억종이. 문제 있습니다. 듣고 있어야 돼. 듣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2030이 나왔느냐에 대한 근거를 좀 알기 쉽게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혐오감이 2030에게 많이 널리 퍼져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빈약한 논리를 갖다 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그렇게 크게 어떤 논리적인 구조가 잘 짜여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반중국 정서 그리고 부정선거 요 두 개가 메인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 실제로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강하게.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거의 뭐 종교적 수준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논리가 어디서 왔느냐 보면은 전광훈에서 온 거다라고 보이죠.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전광훈 목사의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보면 같은 논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전광훈 목사의 얘기를 듣고 어떤 여당 의원들이나 대통령 그리고 극우 세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치합니다. 오래전부터 해오던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많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그렇지 예전부터. 그래서 저는 직접 가봤잖아요. 헌재 분위기가 어땠어요? 일요일날 그러니까 그날이 사람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19일 일요일이죠. 맞아요. 19일 일요일로 넘어오는 새벽 2시 반 그때부터 영장 발부하고 3시 반에 소요 사태. 그렇죠. 그리고 그날 오후 14시, 그러니까 오후 2시, 오후 2시에 서부지법 앞에 한 번 더 모이려다가 다시 해산되고 경찰이 막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7시에 안국역 인근 헌법재판소 앞에 모입니다. 저는 이제 서부지법 그 앞에서는 좀 빨리 빠졌고 설마 그 새벽 3시에 법원 침탈할지 몰랐거든요. 거기서는 좀 빨리 빠졌고 이게 소요 사태 있길래 그날 저녁에 헌재 7시 가봤어요. 갔는데 진짜 공포스러워요. 그게 제가 이렇게 저는 팩트를 취재하는 기자니까 그 2016년에 탄핵 때는 솔직히 말해서 노인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보면 광화문에. 아니 저도 그때 2016년에 광화문에서 마이크하고 카메라 뺏겼어요. 그때는 그 박근혜 때는 광화문에 이제 뭐 두 쪽 난 광화문 해가지고 맨날 이제 신문에 기사가 날 때였는데 그때 이제 가보자 해서 용기 있는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간 거예요. 그랬는데 가자마자 마이크를 이유도 없어 그냥 가져가요. 그래서 할머니 그거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상 기자가 그거 뺏기면 저 회사에서 쫓겨나요. 그거 주셔야 됩니다. 막 계속 거의 울먹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줘가지고 근데 주변에 계신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이
그 줘라 그 손주뻘이 되는 애인데 그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1시간 정도 설득해서 받아왔어요. 근데 대체로 노령층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위협감이 좀 더 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진짜 2030이 많아요. 헌재 앞에도? 네, 헌재 앞에도.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임산부 그 마크 있죠, 지하철에. 예. 그 마크를 달고 나온 부부도 있더라니까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와. 예, 그 약간 이제 임신하신 그 여성분이 임신하셨고, 네. 둘이 나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정말 황당한데 이제 인원은 많으면 한 500명, 적으면 이제 300명 정도 불법시라서 네. 그 헌재 오른쪽에서 했는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그 본의 아니게 집회를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뭐 평화 집회까지는 아니어도 격해지면 안 되는데 거기 안국역 쪽이 주말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요. 맞죠. 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우연히 이게 집회가 있으니까 네, 커플이 와서 있는데 야, 너 말해봐, 건드리고 얘 중국인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국인 혐오까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어떤 상황이냐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형적인 그 전시 상황이거든요. 이게 히틀러가 이렇게 했어요. 가장 약한 고리, 네. 이민자, 네. 외국인, 여성, 그리고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독일이 1차 대전에 배상금이 전제 배상금 못 갚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궁핍한 거예요. 이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는 거야. 그게 진실이냐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네. 중국 혐오.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는 대등하고 우리 외교적 국익으로 상대를 해야 되는 거지 특정 나라를 찝어가지고 네. 여기는 안 된다. 혐오하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네, 북한은 전쟁 중이라 그렇다 치고 중국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정파적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위대가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그 스탑 더 스틸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계속 그 들고 다니는 이게 트럼프 때 썼던. 네. 그것도 이게 갖고 나가지고 부정선거 검증하라. 이거 돌리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인터뷰할 때 그 명함을 꺼냈더니 CBS C자 보자마자 눈길부터 명함을 꺼내다가 3분의 1 꺼내다가 약간 아이고 제가 돈을 꺼내려 했는데 약간 그래서 거기서 60대 그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아저씨들 한 서너 분 네. 이렇게 취재를 했어요. 제가 핸드폰 찍고 있으니까 저기서 야 너 일로 와봐 이러더라고요. 그냥 대놓고 그러니까 제가 평소 같으면 언제 봤다고 반말을 이렇게 하려다가 네. 네. 제가 다행히 그날 위장전술 쓴다고 가방에 성조기 꽂고 다녔죠. 네, 성조기 꽂아야 됩니다. 네. 일단 성조기 꽂고 시작해야 된다. 네, 평화의 상징, 나의 방패, 성조기. 네, 조금 꽂고 그러면 이스라엘기도 하나 꽂지. 네, 이스라엘은 못 구했어요. 이제. 못 구했어요. 네. 급하게. 근데 야 너 일로 와봐 한 다음에 의심이 되니까 왜냐면 보통 거기서는 이렇게 찍으면 제가 기자님이 티가 난 게. 네. 이렇게 보통 찍고 자기들이 하지 이렇게 돌리진 않거든. 저는 와이드 샷을 잡으려고 회사에 갖다 줘야 되니까 이렇게 찍고 풍경을 찍은 거야. 그러니까 기자로 의심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자주 봤죠. 최근에 학습 경험이 된 거야. YTN 뭐 JTBC 오면 맨날 이렇게 돌리니까. 아니 근데 이정주 기자 알아보지 않아요? 그 현장에서? 제가 못 알아봅니다. 슬픈 현실인데 거기서 아직 못 알아볼 정도의 인지도라서 다행히 그래서 찍고 나서 이제 찍으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하면서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좀 알아보게 다큐멘터리 이런 거 뭐 찍고 있다. 구상 중이다 하면서 이제 성적이 있으니까 약간 이제 이분이 마음을 놓으시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3단노법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메인은 부정선거예요. 이게 끝단에 있고 그러면 그걸 위해서 계엄을 했고 고로 계엄은 합법이고 고로 탄핵은 불법이고 고로 체포는 불법이다. 논리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하단의 논리가 근데 그러면 이 논리를 깨려면 앞단의 논리를 깨야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했어요. 근데 어르신 다 알겠는데 부정선거면 윤 대통령이 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겼잖아. OX는 맞아야 되잖아요. 퍼센트는 OX는 맞아야 되잖아요. 지방선거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이긴 것 같으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원래 0.73이 아니라 10% 차이로 10% 차이. 그치. 더 크게 이긴 거를 이게 명태균 조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더 10% 더 크게 이기다가 중국하고 너네가 지금 민주당이 이 협잡해가지고 선관위 이 사람들이 협잡해가지고 공작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한테 들켰다. 그래서 0.73에서 멈춘 거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2022년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 이 선거 이제 소송한 거 120건. 어쨌든 대법원이 이렇게 다 밝혀가지고 어쨌든 우리 사회의 하나의 툴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법원에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냐니까 그 대법관들 있잖아 다 김일성 장학생이야. 대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모든 논리가 갇혀 있었대. 제가 보니까 메비우스처럼
무슨 말을 해도 큰일이네. 답이 정해져 있어요. 네, 답이 정해져 있고 튕겨도 나올 수 있는 네, 답이 있는 거죠. 판사들도 다 김일성 장학생이고 이 좌빨 판사 이놈들 이제 와서 이제 민주당 그리고 민노총 네. 이 사람들 편들려고 예. 맨날 이런 거 부정선거 있어도 못 본 척하고 네, 결과는 원래 10% 차이 이기는 거 지금 깎았고 이게 논리 나쁘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논리가 탄탄해요. 탄탄한데 탄탄하다는 게 메비우스 논리라서 탄탄한 거야. 네, 왜냐하면 근거가 없거든요. 예. 한 걸음 더 나가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던가요? 3명이 다? 그러니까 한 명이 주도해요. 이제 논리가 좀 더 탄탄한 사람이 유튜브 많이 본 사람이 있어요. 고수 유튜브를 많이 본 사람들은 어디서 또 많이 들으셨더라고. 작년에 학습이 돼 있어요. 세수 결선이 뭐 8.6조인데 이건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재명이 지역 화폐는 되냐 뭐 이러면서 갑자기 부정선거에다가 이재명 비판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재명 악마를 기점으로 잡고 부정선거를 근거로 지금 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논리를 가지고 그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답이 안 나요. 답이 안 나와서 제가 결론은 제 결론은 그래서 공개 토론하는 수밖에 없다. 이건 공개 토론밖에 답이 없다. 그거 해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죠. 다만 황교안 전 대표 그 밥줄은 끊기겠죠.